여러분, 사주 딱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내 미래가 어떨까? 운이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 궁금해서 보러 가시잖아요. 우리에겐 꽤 익숙한 풍경이죠. 근데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관점은 좀 다릅니다.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판결하는 그런 도장이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 지도를 보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일종의 힐링 지도로 보는 건데요. 자, 이 오래된 지혜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읽어보는 여정, 지금 바로 저랑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힐링 지도는요, 크게 6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사주가 운명 성적표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좋고 나쁨을 따지는 대신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에너지의 언어는 또 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삶의 성장 리듬을 타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궁극의 질문은 뭘까? 여기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뭐냐면 사주를 보는 우리 시각 자체를 그냥 180도 확 바꾸는 거예요. 사주는 이미 다 정해진 성적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려나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똑같은 사주를 가졌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까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의식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내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설계도 같은 거죠. 똑같은 에너지라도 내 의식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언어를 해독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판단을 이해로 바꾸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사주의 가장 기본 재료, 오행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당신은 목 기운이 너무 많아서 고집이 세네. 수 기운이 부족해서 맨날 불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성격처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오행을 생명이 태어나고 목, 활짝 피어나고 화, 다시 모여들고 토, 단단해지고 금, 모든 걸 저장하는 수.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 그 변화의 리듬 자체로 보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모든 오행 에너지에는요, 건강하게 쓰일 때의 모습이랑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그림자 같은 모습이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 목, 기운. 이게 건강하게 잘 쓰이면 의욕도 넘치고 계획도 잘 세우는데 이 흐름이 꽉 막히거나 꼬이면 분노나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쁜 기운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저 그림자 쪽에서 건강한 표현 쪽으로 잘 흘러가도록 내가 의식적으로 길을 터주는 거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행이라는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에너지의 언어, 바로 십신을 볼 차례입니다. 보통 재물운이 어떻다, 직업운이 어떻다 할 때 쓰는 개념인데 이것도요, 내가 세상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 패턴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십신은 쉽게 말해서 내가 세상이랑 에너지를 주고받는 5가지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통로 중 어딘가가 꽉 막히거나 너무 뻥 뚫려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똑같은 패턴에 빠져요. 이걸 관계 카르마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임을 받아들이는 관성 에너지가 꼬여버리면 이상하게 꼭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상사나 파트너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보호하고 받아들이는 인성 에너지가 왜곡되면 맨날 누군가한테 의존하거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과보호하는 관계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뭔가 짚이는 거 없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패턴이 무슨 운명의 저주나 벌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네 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날까? 하고 그 패턴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사주 얘기하다 보면 진짜 괜히 이름부터 무서운 애들이 있잖아요.
바로 신살인데요. 이것도 관점만 살짝 바꾸면 두려움의 낙인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잠재력을 깨워주는 각성의 코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옛날엔 도화살은 이성 문제 일으키고 역마살은 평생 떠돌이 팔자라고 안 좋게만 봤잖아요. 그런데 내 의식이 딱 준비가 되면요. 그 도화가 사람을 끄는 엄청난 매력이나 예술적 재능이 되고요. 역마는 변화에 아주 능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개척자의 에너지로 멋지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살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너에겐 이런 특별한 코드가 있어 하고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지도에 그려진 요소들을 봤다면 이제 여기에 시간이라는 축을 더해 볼게요. 흔히 운이 바뀐다고 할 때 말하는 10년짜리 대운, 1년짜리 새운. 이걸 그냥 이제 좋은 일 생기나 나쁜 일 생기나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대운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는 갑자기 직업을 바꾸거나 주변 사람들이 싹 정리되거나 내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실패나 불운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겪는 이 힘든 시기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낡은 허물을 벗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대운이나 세운은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적어놓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지금 내 마음, 내 내면이 어떤 성장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겁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운의 파도를 두려워하면서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듯이 의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의 사주 상담은 미래를 맞추는 점집이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만의 고요한 에너지 설계도를 읽어주고 지금 삶에서 에너지가 어디서 막혔는지 함께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세요 하고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하고 여러 길을 보여주면서 선택의 힘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삶에 불을 붙이게 돕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주를 보는 관점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봤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 딱 하나를 위한 거였어요. 바로 사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 자체를 바꾸기 위한 거였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예전엔 선생님 제 사주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남이 내 운명을 평가해 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이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거죠. 완전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질문으로의 전환.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주는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죠.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깊이 있는 지도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주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